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예. 저는 이조 기자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예. 야,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정말 금요일 날 네. 날씨도 좋고 내일 토요일인데 저만 해도 밖에서 놀고 싶은데. 그쵸.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이름 몇 분 읊어드릴까요? 혜민님, 사이먼군님, 레전드님. 이거 올 무지개입니까? AI 무지개입니까? 애호망님, 배호망님, 예. 모래요정 바람돌이님, 영선님. 그거 아세요? 애호망님은 네. 여성분이세요. 정말요? 예. 저는 압니다. 저 오늘 잠깐 IFC IFC몰을 지나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이 아이폰 15 공개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아니 지금 뭐 광클이다 뭐다 지금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폰 그것 때문에. 네, 진짜 성민방님, 저도 연분홍 꽃길님, 감사합니다. 제이돌돌님, 자 이름 불러준 거 처음이야 하는데 금요일만 가능합니다. 예, 오늘 같은 날. 러블리홈님, 예, 또 가족적인 분위기. 에스미레님 다 부를 거야 나 오늘. 여인관님, 아이고. 서정길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어제 이제 CPI가 나왔어요. 네, CPI가 나오고 나서 장 초반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 하고 저희가 방송을 마감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보여줬던 그러한 이제 시장이었고 오늘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CPI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제 CPI가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폴 그루그만. 예, 노벨 경제학자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이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정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에 대한 제가 어떤 배경을 좀 가지고 계신지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분께서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하셨고요. 뉴욕 시립대학 경제학과 석좌 교수고,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고, MIT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런던 정경대학에서 100주년 교수직을 맡고 있고, 27권의 책을 집필하셨고 200권 이상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셨고 2011년 당시에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냐면 60세 미만이 가장 좋아하는 살아있는 경제학자다. 이렇게 이제 손꼽히셨던 분이 어제 CPI가 나오고 나서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기 그 차트 위에 CPI 이렇게 돼 있고 EX exclude.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food, energy, shelter, used car. 그러니까 뭐야? 중요한 건 다 남았잖아요. 잠깐만.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어떨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걸 보고 자, 음식, 에너지, 주거, 그리고 중고차를 제외한 CPI는 지금 야, 2%대까지 왔어. 지금 그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또 미국의 전투 민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재밌는 거 가장 보시게 되면 좋아요가 가장 높은 것만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예,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라 좋아요가 가장 높은 거. 지금 맨 왼쪽에 보면 4.6K라고 돼 있잖아요. 4,600. 그렇죠. 예, 가장 정말 높은 겁니다. 저거. 그러네요. 자, 뭐라 돼 있냐면 야, 인플레이션은 0%지.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자, 비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 오른쪽 맨 위에 먹지 않고 에너지 안 쓰고 집에서 살지 않으면 이 사람 말이 맞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혀 불필요한 것들의 물가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올라갔고 전혀 불필요한 것들의 물가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WTF.
욕이죠, 욕. 욕이죠. 네. 지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드는데 네. 제가 이걸 차마 글로 옮길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예. 이건 뭔? 예. 자, 앞서서 자, 이분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셨던 분이십니다. 아, 저분이요? 아니 이분 말고. 이분은 이제 고려 시대 때 네. 노벨 경제학상 이제 수상 받으신 분이고. 예.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에 근데 클로그먼 교수가 비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모르겠네요. 잡혔다는 말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예. 제일 중요한 네 가지 빼고 잡혔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부터가 예. 이분이 비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잡혔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를 되게 역설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저 표에 그냥 득달같이 달려든 우리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이러한 반응을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야, 인플레이션이 뭐가 잡혀가 네. 일단 기반에 깔려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 교수님이 오히려 비꼰 걸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어제 이제 CPI 결과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CPI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가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제가 시작을 할 텐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scary but noisy. 그냥 무섭고 시끄러운 인플레이션 보고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잘 내려갔던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러네요. 물론 과거에서도 고개를 든 적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이번에 고개 드는 것이 반등을 좀 끈끈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끌고 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안에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월간 0.3%에서 지난달에요. 이번에 0.6%로 상승한 것이 좀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범주가 그러니까 이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디스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대료 특히 이제 주택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로우 지표와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관련돼 있는 지표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기본 임대 데이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로우나 뭐 아파트먼트 리스트 같은 거. 그리고 민간 시장의 측정치는 사실은 고급 주택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 고급 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수기 때문에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반면에 CPI 같은 경우에는 진로 데이터가 고급 주택에 그렇죠. 많이 예.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정말 안 좋은 지역부터 정말 잘 사는 지역까지 고루고루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좀 맞을 수 있지만은 좀 더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빨간색과 지금 연보라색이라고 할게요. 이제 네. 정말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고 있는. 저것만 보면은 예. 그 쉘터 물가는 훅 빠졌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저게 이제 하나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좀 괴리율이 좀 크다라는 부분 봤을 때 저걸 보게 되면 야 지금 임대료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네. 근데 저거는 고급 주택에 좀 한해 있는 데이터가 다수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 상태에서 특히 몰기지가 지금 8%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진로와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대한 이 중위값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네.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녹색과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지금 CPI 렌트와 이제 CPI 오너,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예, 보유하신 분들의 그런 렌트 어떤 그 CPI 수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괴리율을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지표를 좀 보게 되면 네. 3분기 성장률이 무려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올라갔네요. 예. 4%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자, 5.1%를 기록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소비자 지출입니다. 예, 그렇죠. 소비자 지출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자, 3분기 최종 수치가 발표되기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인데요. 2단계의 평균 과거 오차를 보게 되면 약 1.2%라고 해요. 네. 예, 근데 지금 5.1%에서 오차율이 1.2%라고 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블루, 그러니까 파란 색깔 컨센서스와 봤을 때, 야, 이게 오차율이 좀 커져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오차율이 좀 나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한 이제 시장의 어떤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3분기 경제 성장 강세를 보려면 정말 엄청난 오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CPI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 서비스, 의류, 그 자동차 보험, 그리고 다시 오르고 있는 자동차 가격 등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네. 특히 이제 쉘터 부분이 참 이게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유산환님과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니까요. 또 부동산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막 집주인 만나서 물어보고 이러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직접 시장 조사를 어. 막 정말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하면서 직접 조사를 하신대요. 현재 그렇죠. 상황을 정말 잘 어.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한번 오늘 생각. 여쭤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지정학적 악재, 사실 요번에 미국 시장 봤을 때는 큰 악재는 아닌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 부분을 표로 갖고 나왔습니다. 음. 자, 과거에는 솔직히 이 지정학적 악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나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과거에 주식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해소가 되고 나서의 어떤 상승률은 분명 있었습니다. 네. V자 반등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은 있었지만은 아이고, 네. 자 이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 지금 6.25 전쟁, 지금 저 진주만부터 보죠. 진주만부터 보죠. 펄하버, 펄하버. 진주만, 그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첫날은 3.8%가 하락을 했고요, 진주만 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공습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 해서 19.8%가 이제 빠졌다. S&P 500 기준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바닥까지 가는 그 기간, 진주만 같은 경우는 143일 걸렸대요. 예, 그리고 그거를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하는 기간이 107일이 걸렸답니다. 그러면은 진주만은 143일 동안 19.8% 빠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여러 변동성이 있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예, 이때는 12.9%가 S&P 500이 빠졌었다. 네. 그 하루에는 5.4%가 빠졌고, 바닥까지 가는데 23일 걸렸고,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82일이 걸렸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이 숫자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토탈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이제 전체 빠진 그 비중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전부 다 빨간색으로 빠졌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맨 밑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0.3% 상승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 원데이. 하지만 지금 물음표가 되어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언제 리커버리 될 거고 언제 바텀까지 내려갈지.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앞서서 있었던 모든 이러한 지정학적 악재는 분명히 S&P 500의 어떤 하락은 불러일으킨 게 맞다. 맞지만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중간에 뭐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크게 빠지지 않았던, 뭐 불과 뭐 1%밖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이 표를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각에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이런 분쟁 또는 이 전쟁이 정확하게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악재를 수반할지, 어느 정도 이거를 반영되는지를 우리가 아직은 좀 서투르다. 맞아요.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뭐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악재가 더 수반이 되는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네. 이게 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곳에 또 두고 위기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화면에 보니까 그 우리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거는 5차 중동 전쟁이 나오면 어쩌냐잖아요. 예. 근데 4차 중동 전쟁의 기록이 나오네요. 욤키푸르 전쟁. 1973년 10월 6일에 있었고, 이번에 50년 만에 10월 7일에 그 그러네요.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 예. 그럼 4차 중동 전쟁 때는 어땠는지 당일에 0.3%, 와, 이번에는 똑같네요. 올랐고, 전체 하락률은 0.6% 빠졌고, 하락했던 기간이 5일이었었고 회복되는 기간 6일이었었고. 예.
그때는 그랬었군요 또. 예.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비슷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예. 그런 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결국엔 영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CNBC나 야후 파이낸스나 뭐 여러 외신에서도 많이 좀 다루고 있는, 어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악재,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악재가 나왔었지만, 오늘은 어찌 보면 또 이제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관문이죠. 영국의 반독점 심사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마지막 장애물이 좀 제거됐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규제 당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이 새로운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좀 중단하게 됐고, 영국 클라우드 게임 고객을 위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다. 네. 이러한 이제 계약에 또는 이러한 어떤 규제에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22년 1월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 영국을 거쳐서 이런 규제 문제에 좀 직면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장애물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어떤 규제는 그 기반에 뭐가 있었냐면, 클라우드 게임은 결국에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한 기업, 소니나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경쟁 업체에 있어서 잠재적인 어떤 희생자를 만들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을 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승인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기업들의 어떤 허가 또는 인증 또는 뭐 이런 어떤 규제 당국의 어떤 그런 심사를 다 거쳤어야 됐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좀 경쟁 제한을 이제 중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7월에 이런 얘기였어요. 소니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이루고 있는 게 콜 오브 듀티입니다. 네. 총싸움하는 거. 제가 이제 그거 잠깐 손댔다가 6개월이 날라갔거든요. 6개월이 없어졌어. 내 20대의 6개월이. 네. 예. 그런 이제 마법 같은 마약과 같은 게임인데, 그 콜 오브 듀티를 이제 소니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니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도입하는 계약까지 했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했죠. 이게 하나의 또 규제 당국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독점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독점 아니야. 콜 오브 듀티를 하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만 써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맞아요. 아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할 수 있다. 예. 그럼 우리 독점 아니잖아. 예. 승인 내줘. 예. 그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3개월 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양보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게임에 있어서 클라우드 권한에 대해서도 유니소프트, 네. 예, 그 기업에 어느 정도 권한을 좀 넘기면서 우리가 독점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예, 인수를 하기 위해서. 예. 디아블로는 어떤 게임이에요? 지금 대화창에 디아블로가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디아블로는 혹시 디아블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버워치. 오버워치. 예, 오버워치를 했고, 네. 스타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는 제 6개월을 날려버렸고, 예,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거 다 이렇게 직접 1인칭으로 총 쏘는 그런 게임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화면 한번 보이시게 되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게임이죠. 뭐 제일 오른쪽에 스타크래프트, 정말 고인돌, 네. 예, 고인돌 게임. 자,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콜 오브 듀티도 있고, 디아블로 앞서서 말씀하신 거, 자, 오버워치. 저 오버워치 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 많이 상했어요. 오버워치 하면 제 캐릭터가 한조를 했어요. 한조 아세요? 아니 저 게임 잘 몰라서. 네. 모르세요? 네. 제가 이제 한조를 했는데, 한조 뭐예요? 이제 활 쏘는 애가 있어. 활 쏘는 애. 네. 걔만 하면 저랑 같이 이제 게임 하셨던 분들이 네. 저희 부모님 안부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야, 너희 어머니 잘 계시냐?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안부를 하도 물어봐서 제가 이제 오버워치를 그만뒀습니다. 예. 저는 아마 장수할 것 같아요.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러한 추억이 새록새록 좀 나는데, 자, 이러한 하여튼 게임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서 좀 좋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다. 물론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거의 다 될 거라고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생태계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큰 사건이 됐다.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못하면 한조를 하면 안 되지. 예.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한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정말 잘하는 사람. 아하. 예. 근데 저는 한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가족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라고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빠르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3년 상반기에 대한 매출 구조를 좀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 게임 그리고 구독 서비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7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에 대한 판매 그런 부분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것들이 쭉 넘어가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핏 이익 부분이 29%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이익률이 높네요. 높습니다. 예, 원래 게임을 하는 이제 게임 업체 기업들이 그렇죠. 한번 이제 붐이 타게 되면 정말 뭐 큰 이익률을 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지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의 이익률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23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업체 순위를 좀 보게 되면요. 소니가 그래도 1위 업체죠. 그렇죠. 1위 기업이죠. 예, 그리고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찍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밑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 그냥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쳐지면 잠깐만 1위 넘어서는 겁니까 그러면? 합쳐지면 1위 넘어섭니다. 지금의 수치로 봤을 때. 16.3 더하기 8.8 하면 이러니까 소니에서 막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길을 쓰고 막는 거야. 그렇게 막는 거고. 쟤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거 독점이다. 이렇게 막는 건데 네. 본인의 점유율을 뺏기니까. 네. 하여튼 이러한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이 네. 바로 코앞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축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오늘이 그러니까 한국과 튀니지 대결이군요. 오늘 13일 맞죠? 오늘 13일 맞아요. 지금 3대 0입니다. 예. 김민재 선수, 아, 이강인 선수. 제가 볼 때는 뭐 축구 다 끝났네요. 이강인 선수. 예. 자, 끝났으니까 이제 글로벌 라이브 오셔야죠. 네. 예. 이제 오셔야죠.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용을 조금 더 전에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제목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유엔이 urge, 그러니까 촉구했다. 이스라엘에게 가자의 이베큐에이션, 가자의 대피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하마스를 격퇴할 테니 민간인은 저기 좀 대피하세요. 네, 대피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쳐부실 수 있습니다. 쳐부실 수 있습니다인데 근데 유엔이 예. 대피령 내리지 말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전쟁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상군 들어가서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하마스라고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보이면 다 쏴 죽이겠다는 거가 이스라엘의 그 대피령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분들이 어디 딱히 갈 곳이 있냐를 놓고 보면 사실 없으니 결국 그 밑에 부제가 뭐냐면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 올 거다. 대피령 내리지 마라. 어차피 하마스랑 구분 안 된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건데 지금 그 뉴스에서도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가 이집트입니다. 가자지구 왼쪽 아래. 저 조그만 주황 색깔 네모칸 있는 게 문인가요, 저게? 저게 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가자지구는 한 면은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절로는 못 나갑니다. 저는 피난을 못 가요.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를 쭉 둘러싸고 점선이 보이시잖아요. 이 점선이 다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인들이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용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모 X박스에 써 있는 라파 보더 크로싱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라파 국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에 문 하나가 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 분들께서 대피하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문은 누가 여느냐? 이집트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집트가. 지금 보이시는 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이 이집트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 6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전쟁을 잠깐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이집트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현재 상황들은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에게 이 문을 열어라. 그래야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이 피난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지금 그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문을 못 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문을 열고 우리가 지원 구호용품을 제공하는 건 오케이인데 네. 그 문을 통해서 난민들이 이집트로 밀려 들어오는 게 되게 겁나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예. 이집트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리아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그렇고 유럽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이집트를 삼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도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난민에 대한 골머리가 되게 힘든 상태인데 네. 여기에다가 팔레스타인까지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받아줘야 되나. 일단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가 최근에 네. 출산율이 너무나도 급증하다 보니까 네. 그만 낳으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애들 낳으면 네. 식수나 음식에 싹 다 고갈이 될 거다. 네.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본인들 경제도 안 좋죠. 그러니까요. 본인들 네. 경제도 안 좋으니까 야 이게 참 나라 입장에서는 참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정말 대피령 내렸다간 오히려 재앙적인 상황. 그러니까 대피령을 내려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피하고 나머지 하마스만 이스라엘군이 공격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냥 누구나 다 사살을 당할 수 있는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유엔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네. 이거는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가 올라가면 되게 골치 아픈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그럼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다행히 중동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유가 상승의 이유가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원유선사 2곳을 제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비싼 가격에 기름을 팔아서 그 돈 모아갖고 우크라이나 치는 데 쓴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라이스 캡, 가격 상한제라고 부르는 $60 이상의 원유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60보다 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싣고 가는 중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군데는 보니까 터키 아이스 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싣고 가는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80였었고 그리고 다른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럼버 마린 SA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싣고 있는 원유의 가격을 보니까 배럴당 $75였었고 그래서 이 러시아산 원유를 $60 이상의 거래된 것을 지금 운송하고 있으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이고요. 결국 이 선사가 운송하던 원유의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유가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는 이런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서 원유 공급이 부족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통제 불가능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오늘 상승은 그런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가 상승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는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가와 관련된 상승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중동에서 통제 불가능한 공급 이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지나서 또 바로 모셔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